안녕하세요. 정치를 품격 있게 풀어드리는 정치클래스TV의 심상만입니다. 오늘은 오징어 게임 출연진이 미 지미 펠런 쇼에 출연한다는 소식과 인도네시아 언론의 국경을 초월한 한류 열풍이란 제목의 칼럼을 살펴보고 해외 토론 게시판 쿼라에 올라온 K드라마 대 J드라마 선호하는 것은 이란 제목의 글과 그 해외 네티즌 반응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 BTS와 블랙핑크가 미국에서 화제를 일으켰을 때 미국의 토크쇼들은 이들을 초대했습니다. 의미는 간단합니다. 이들이 대세다를 알려주는 것이죠. 이런 토크쇼에 오징어 게임 출연진들이 초대를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의 주역 이정재, 박혜수, 정호연, 위하준이 미국 인기 토크쇼 지미 펠런 쇼에 출연합니다. 오징어 게임 주연 4인방은 미국 MBC 지미 펠런 쇼에 출연해 전세계 시청자들과 만날 예정입니다. 배우 이정재, 박혜수, 정호연, 위하준 등은 오는 6일 녹화에 참석하며 코로나 시국인 탓에 한국과 미국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지미 펠런과 특별 인터뷰를 진행한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방송은 한국 시간으로 7일 공개된다고 합니다. 지미 펠런 쇼는 미국의 MBC의 간판 토크쇼로 전 대통령 버락 오바마, 도널드 트럼프를 비롯해 톱스타 아리아나 그란데, 레이디 가가 등이 등장했으며 국내에서는 글로벌 그룹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 그리고 아카데미 사관왕, 기생충의 봉준호 감독 등이 출연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가 정식 서비스를 하는 모든 국가에서 최초로 1위를 기록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넷플릭스의 모든 작품의 기록을 깨면서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키고 있으며 월스트리트 저널은 오징어 게임은 넷플릭스 사상 최대 히트작이 될 수도 있다고 전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은 인도네시아 언론 국경을 초월한 한류 열풍, 한류를 만나다란 제목의 칼럼입니다. 천정부지로 치솟는 인기 한류 문화의 세계. 한류는 2003년 NHK에서 KBS 드라마 가을연가가 방송되면서 일본에서 처음 등장했습니다. 드라마가 촬영된 춘천의 남이섬은 일본 관광객들이 꼭 가봐야 할 곳이 될 정도로 인기를 끌었습니다. 코리아넷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TV 드라마와 대중음악은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중국,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큰 인기를 얻었고 1997년 중국의 주요 방송사인 중국 중앙텔레비전에서 첫 방송된 K드라마 사랑의 목일래는 중국에서 수입된 동영상 콘텐츠 중 역대 2위를 기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서 2010년대 초반까지 한류는 K-팝 아이돌로 통칭되는 한국의 보이그룹과 걸그룹을 중심으로 더욱 힘을 얻었고 이러한 한류 열풍을 뒷받침하는 유명 인사 중에는 빅뱅과 소녀시대가 있습니다. 그 10년 동안 한류는 10대에서 20대 젊은 팬을 타겟으로 중남미 아시아를 포함한 중동 등 글로벌 무대로 팬층을 확대했습니다. 한국의 독특한 문화는 유튜브와 같은 글로벌 온라인 미디어와 SNS를 통해 전 세계인에게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음악과 드라마뿐만 아니라 한국의 문화, 음식, 문학, 언어에도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국 문화에 열광하는 한류 관련 팬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며 2020년 기준 전 세계 한류 관련 단체에 가입한 회원수는 1억 명에 육박합니다. 가장 인기 있는 분야 중 하나는 K-팝 또는 한국 대중음악입니다. K-팝은 한국의 대중음악을 총칭하는 용어로 원래는 대중음악을 의미하는 가요라고 불렸습니다. 원래 영국과 미국의 대중음악을 일컫는 팝이라는 용어는 한국의 경우 K-팝, 일본의 J-팝, 태국의 T-팝, 중국의 C-팝으로 부르고 있으며 싸이가 세계적으로 대중화한 한국가요 강남스타일의 성공에 이어 글로벌 가요계에서 방탄소년단이라는 이름이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2019년 빌보드 200 차트 1위, 빌보드 뮤직 어워드에서 3년 연속 탑 소셜 아티스트상을 수상했으며 2020년 8월 첫 영어곡 다이너마이트로 한국 아티스트 최초로 빌보드 핫100 1위를 오르며 역사를 썼습니다. 이제 K-팝 팬들은 방탄소년단 팬의 이름인 아미나, 블랙핑크의 공식 팬의 이름인 블링크와 같은 대형 팬덤 이름이 더 이상 낯설지 않습니다. K-팝은 음악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가창력, 무대 설정, 인상적인 댄스 동작이 조화를 이루는 이색적인 퍼포먼스입니다. K-팝 외에도 한국 드라마도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K-드라마라는 독립 장르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2003년부터 2004년까지 방영된 MBC 궁중 요리 드라마 대장금은 일본, 중국, 터키 등 전 세계 91개국에 수출됐습니다. 이 K드라마는 한류의 범위를 한식, 패션, 의학으로 확장하여 한국 문화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팬데믹도 실제로는 글로벌 팬층을 더욱 넓혔습니다. 다음은 당신이 선호하는 것은 그 이유 K드라마 또는 J드라마란 제목의 해외 토론 게시판의 글에 해외 네티즌 반응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일본 드라마를 더 좋아합니다. 한국 드라마의 귀여운 로맨스 코미디는 세계 최고지만 그건 내가 좋아하는 장르가 아닙니다. 나는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고 다른 관점에서 세상을 보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는 생소한 일을 경험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리고 로맨스에 전혀 정통하지 않지만 경험하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칼싸움, 공경에 빠진 여자를 극적으로 구출, 맨손으로 석양을 향해 달리는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면 말입니다. 내 스스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에 나를 몰입시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한국 드라마에서는 나는 그들의 사고방식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 드라마는 삶에 접근하는 방식이 매우 다릅니다. 저는 고교 드라마를 제외하고 일본 드라마를 볼 때 거의 항상 도전을 받습니다. 시간과 친절을 타인에게 베푸는 방식, 이를 대하는 방식에 있어서요. 저는 J드라마를 볼 때 항상 더 친절하고 더 열심히 하고 상대방에게 어떤 이익을 줘야 한다는 도전을 받습니다. K드라마에는 숨막히는 촬영법, 멋진 배우 및 가슴 따뜻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 드라마는 멈추고 생각하고 나 자신의 가치를 재평가하게 하기 때문에 여전히 선호합니다. K드라마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정해진 에피소드 수. 주된 이유는 K드라마가 정해진 분량의 에피소드가 있기 때문입니다. 시청을 시작할 때 언제 끝날지 이미 알고 있으므로 어떤 면에서는 안전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이것은 중요합니다. 결말은 취향에 따라 만족스러울 수도 있고 불만족스러울 수도 있지만 반드시 예정된 마지막 에피소드로 끝날 것입니다. 에피소드 수를 늘리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언제 끝날지 명확하지 않는 드라마는 싫습니다. 드라마의 중간 지점을 알면 그토록 사랑하는 이야기가 곧 끝이 난다는 사실에 더 안심할 수 있습니다. 직진 크림이 돼 엇갈린 관조. K드라마는 일반적으로 크림처럼 흐르는 것보다 간단한 스토리와 스토리텔링 스타일을 가지고 있지만 J드라마는 각 지점을 보고 분리된 점을 스스로 연결하기 위해 생각해야 합니다. J드라마에는 이러한 사색적이고 조용한 스토리텔링 방식이 있으며 그들은 또한 하루가 끝날 때 항상 심오한 무언가를 말해야 합니다. 그러나 J드라마가 이야기를 전달하는 방식은 매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질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명백한 정통, 무엇을 보고 싶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놀라운 천재 스토리, 트릭과 반전이 있는 좋은 탐정 드라마를 보고 싶을 때 나는 일본 드라마를 선호할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전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상상할 수 없는 트릭을 만드는 천재입니다. 하지만 가족, 사랑, 배신에 관한 좋은 드라마를 보고 싶다면 무조건 K드라마를 선택합니다. 아주 일반적으로 기초적인 이야기를 가지고 온다 해도 그것을 아주 잘 소화했기 때문에 매우 재미있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전반적으로 K드라마는 연기력, 촬영 스킬 등 점수가 더 좋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만 하고 싶다면 일본 드라마를 선호하는 편이 낫습니다. 나는 33개의 K드라마 단 한 개의 J드라마를 보았으므로 분명히 여기에서 내가 선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J드라마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일본 드라마의 평균 에피소드는 10개에서 12개에 불과하므로 드래그, 필러 장면이 훨씬 적고 모든 드라마에 로맨스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진지한 드라마든 판타지든 코미디든 간에 선택할 수 있는 장르가 많기 때문에 K드라마를 선호합니다. 오락이든 아니든 편안하게 볼 수 있게 해줍니다. 예전에 J드라마를 봤는데 몇 번 보다 보니 흥미가 떨어졌어요. 나는 문화와 관련이 없습니다. 내가 광고를 통해 보거나 고려했던 것은 장르를 가리지 않고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뉩니다. 종종 괴짜 캐릭터가 있습니다. 어색하고 음침하고 반사회적이며 비밀스럽고 진부하고 쿨한 척하거나 주인공의 성년에 관한 이야기거나 실패를 거듭하고 더 많은 실패와 도전을 또 다른 성공이나 노년까지 계속하고 노력하는 주인공에 관한 것입니다.
계속 보고 있으면 결국 조심스럽거나 지루해집니다. 드라마가 내가 모르는 일본의 실생활을 직시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아는 한 나는 드라마 이야기에서는 보고 싶지 않습니다. 저도 편견이 없습니다. K드라마는 내 생각에 신선합니다. 나는 언어도 배우고 있기 때문에 K드라마를 볼 동기가 더 있습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나는 많은 드라마를 보지 못했고 대부분의 드라마를 잊어버리거나 어떤 언어로 했는지 기억나지 않습니다. 나는 3개 이상의 J드라마를 보았습니다. 그중 하나는 혼자 살고 독특한 웃음을 가진 이 여학생과 자살 충동을 가진 남자에 관한 이야기에 내가 투자를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끝내지 못한 것은 학원물과 강한 소녀물에 관한 것이고 출연진은 너무 많은 멤버가 있는 J-POP 밴드였습니다. 나는 최소한 3개의 K드라마를 끝냈습니다. 이태원 클라스와 심센소녀 도봉순을 사랑했습니다. 꽃보다 남자는 괜찮았습니다. 댓글 반응까지 잘 보셨나요? 첫 번째 소식은 오징어 게임 출연진이 미국 토크쇼에 나간다는 내용이고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가 한류 열풍을 나열한 칼럼이고 마지막은 회 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K드라마가 좋은가 아님 J드라마가 좋은가란 내용입니다. 내가 이 부분을 나열한 이유는 이 모든 기사와 게시글들이 한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밖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제는 국내에서 한류 소스를 만들어 외국으로 전달하는 시대가 아니라 해외에서 직접 한류 소스를 만들고 그것을 자신들끼리 분석하고 토론하고 초대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류는 이젠 확실하게 세계 속의 최강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생활 속 거리두기 꼭 실천합시다. 당신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